제 초벌 대펜 날입니다. 이거는 루반 3번 대펜 날이요. 38, 아니 45mm, 45mm인데 기본각을 아마 30도로 줬을 것 같아요. 30도, 이중각을 35도 그렇게 줬고 날 끝은 좀 둥그렇게 돼 있죠. 그런데 기본각 아니 이중각 쪽을 많이 갈다 보니까 이중각이 상당히 넓어졌고 기본각하고 이중각이 거의 반반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기본각을 연마를 좀 해주고 그 다음에 이중각 부분 연마하고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 날이 이렇게 둥글기 때문에 이게 정확히 둥글게 됐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연마하기 전에 꼭 이걸 좀 봐주는 게 좋아요. 어느 쪽이 높은지. 지금 보면은 직각자를 이렇게 대보고 있거든요. 직각자로 대보면 지금 뭐 얼추 이 정도면은 큰 문제는 없지만은 왼쪽이 약간 높은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쪽이 오른쪽에 비해서 아닌가? 똑같나? 지금 곡선이 여기는 왼쪽은 좀 돌출이 돼 있고 오른쪽은 완만하고 지금 그 차이가 있는 것 같네요. 보니까 그죠? 네, 그러면은 연마를 하면서 지금 이거보다 더 이 정도 각이면은 괜찮은 것 같아요. 초벌 대비해서는. 그래서 그걸 더 둥글게 하냐, 이 각도로 하냐에 따라서 이 부분을 삭감을 해주느냐, 아니면 이 부분을 삭감을 해주느냐 결정을 해야 될 건데, 이 각도에서 이 부분을 약간 저는 수정을 해주겠습니다. 이 정도 둥글면은 저는 괜찮은 것 같더라고요. 물론 하드우드 초벌을 한다면은 하드우드용 초벌 뭐 이걸로도 하드우드 많이 하긴 하는데 큰 문제점을 못 느꼈거든요. 이거보다 더 둥글어야 된다는 둥글면 좋겠다는 느낌은 받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곡률 그대로 하고 이 부분만 조금 더 삭감해서 전체적으로 둥글게 되게끔 같은 곡률이 되게끔 그렇게 만들어 주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쪽에 기본각 쪽이요. 기본각 초점을 처음에 이제 이 상태에서 이중각을 연마하면 연마하는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기본각 쪽을 다이아몬드 스토랩에 갈아서 삭감을 기본각을 좀 넓혀주고 그 다음에 물숫돌에 이중각 연마하는 식으로 연마를 하려고 합니다. 지금 기본각을 30도로 연마를 하니까 30도로 세팅을 해주고요. 이렇게 그 다음에 다이아몬드 스톨 기본각 연마할 때는 물숫돌 이용할 필요 없어요. 굳이 그 곡률을 잘 봐야 되니까 수시로 보면서 이 연마를 해줘야 돼요. 연마되는 쪽을 이쪽을 좀 더 많이 삭감을 해줬어야 됐죠. 이 파지법은 이 엄지하고 검지 사이 이 사이 있죠. 이 사이에 톱날을 이렇게 낍니다. 그러면 이렇게 잡으면 이 각도를 많이 흔들릴 수가 있는데 이렇게 잡으면 각도 틀기가 훨씬 더 큰 근육을 이용하니까 좌우로 왔다 갔다 하기가 편해요. 이렇게 복사신 원인가의 경우에는 바퀴가
이렇게 두 개만 있어서 이게 뭐 호불호가 있을 수 있는데, 이 바퀴가 폭이 이렇게 좁으니까 왔다 갔다 하기가 쉽다는 거죠. 이렇게 둥글게 갈 때 이렇게 왔다 갔다 하기가 쉬워요. 왔다 갔다 하다 보면 이제 여기가 갈리겠죠, 이 좌우 사이드가. 근데 그거는 별 문제가 아닙니다. 여기 뭐 갈려봐야 아무 상관도 없고, 왼쪽으로 여기서 이렇게 틀 때 이 휠이 걸리거든요, 숫돌에. 그러니까는 이때는 숫돌의 왼쪽 가장자리로 이쪽에 이렇게 해서 이렇게 돌리면은 휠이 안 걸려요. 여기서 이 상태에서 하면은 이게 숫돌에 다 가지고 많이 각도를 이렇게 못 틀거든요. 그러니까 숫돌에 왼쪽 가장자리로 이렇게 옮겨서 각도를 풀면 좋습니다. 그리고 휠이 바퀴가 이렇게 좁으니까 끼우뚱 해가지고 반듯하게 연마되기 힘든 거 아니냐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예전에도 이야기했지만 이 휠은 끼우뚱거려, 이 휠에 의해서 이 평행을 잡으면 안 되고 이 날끝으로 평행을 잡으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를 눌러 가지고 평행을 잡으면은 이게 끼우뚱 가령 이제 초벌이 아니라 그 마무리 숫돌 연마를 한다고 했을 때 이 날끝을 누르는 이 손가락 힘으로 이 날끝이 숫돌에 딱 밀착이 되게끔 하면 끼우뚱 할 일이 없잖아요. 그래서 마무리 숫돌 연마할 때는 이제 그렇게 연마를 하고, 초벌 숫돌 연마할 때는 여기를 이렇게 돼서 돌려주게끔 그렇게 연마를 하면 쉬워요. 자, 해봅니다. 이거는 목소진 다이아 150번입니다. 아무튼 가지고 있는 기본각 연마할 때는 가지고 있는 숫돌 가장 거친 걸로 합니다. 이렇게 잡고 엄지손가락 밑에 누르고 이 부분요 눌러가지고, 지금은 왼쪽으로 이렇게 틀었어요. 그 다음에는 오른쪽으로 틀고, 자 볼까요? 보면은 좌우 사이드가 좀 많이 걸렸죠. 그러니까 이게 초점이 이렇게요. 지금 기본각 부분이 갈리고 있는 겁니다. 이 기본각 쪽이. 이 라인을 봐가면서 연마를 해주면 좋겠죠. 이 라인 이렇게 둥그런 이 라인이 반듯한지 안 반듯한지, 곡률이 이 끝하고 비슷한지 안 비슷한지 그걸 보면서 연마를 하면은 좀 더 이쁘게 나올 겁니다. 그런데 이게 이쁠 필요는 없어요. 기본각 쪽은 그냥 반드시 갈아버려도 별 문제가 없습니다. 이 기본각 쪽은 굳이 이렇게 둥글게 하려고 안 해도 된다. 왜? 나무를 깎는 건 날끝이지 이 기본각은 아무 상관이 없거든요. 기본각을 연마해 주는 이유는 이중각 연마할 때 시간을 짧게 하기 위해서, 연마 면적을 줄이기 위해서 기본각을 연마를 해주는 거니까 다이아의 어떤 모양으로 갈아버려도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수시로 이 모양을 봐가면서 연마를 해주는 게 좋습니다. 그냥 무턱대고 계속 연마하다 보면 이 모양이 아주 이상하게 돼버려요.
지금은 이쪽을 갈고 있어요. 그래서 이 손은 밀고 이 손은 뭐 떼도 상관이 없겠죠. 자, 모양을 보죠. 가운데를 좀 많이 갈았더니 가운데만 이중각이 아니 기본각이 확 늘어났어요. 그러면 초점 뒷도 못 잡습니다. 이렇게 좀 많이 갈았습니다. 그러면은 전체적인 모양을 한번 봐보자고요. 요 라인하고 기본각의 이 라인하고 곡률이 비슷한가 보죠. 얼추 비슷하죠. 이쪽 부분은 별 신경 안 써도 돼요. 이중각이 넓은 이쪽은 계속 갈다 보면 이제 잡혀갑니다. 자, 계속 해볼게요. 이쪽을 갈 때는 이 가장자리로 와줘야 된다 그랬습니다. 이 휠이 걸리니까 숫돌에. 자, 다이아스톨도 이 정도 썼으면은 여기서 여기까지만 사용이 됐겠죠. 이 바퀴 때문에 이 부분은 사용이 안 됐거든요. 그러니까 골고루 쓰기 위해서 돌려줍니다. 자, 또 보죠. 네, 점점 기본각이 늘어나고 기본각 부분은 늘어나고 이중각 부분은 줄어들고 그렇습니다. 이 라인하고 날끝 라인이 평행하게 이렇게 꼭 안 그래도 되지만 기왕이면 똑같은 곡률로 되면 더 이쁘게 갈린다는 거. 이쁘게. 자, 계속 갈아요. 이 상태 이대로. 이 정도 갈았으면 또 봐줘요. 자, 어디 보죠. 네, 점점 늘고 기본각은 늘어나고 이중각은 줄어들고. 지금 또 한번 볼까요? 예, 이 정도 됐어요. 계속 갈아봅니다. 이 라인하고 이 라인 두 개 라인, 이 라인하고 기본각 라인하고 날끝 이중각 라인 이 선이 평행되게끔요.
보죠. 이 정도 됐어요. 이중각이 조금 남았죠. 이게 아주 실선으로 남을 때까지 기본각을 갈아주면 좋습니다. 볼게요. 네. 이쪽이 좀 이쪽을 좀 더 연마해 줘야 되겠죠. 그러면 이쪽 이렇게 봤을 때 이쪽이니까 이렇게 했을 때 지금 이쪽을 연마를 해야 되니까 돌려서 이쪽에요. 이쪽을 연마하기 위해서는 이 손으로 이렇게 밀어요. 보면 여기는 붙어 있지만 이 손은 여기는 떨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굳이 이렇게 붙일 필요 없겠죠. 이렇게요. 이 기본각의 면적이 늘어나면서 연마 시간은 확 떨어집니다. 왜? 넓어지니까요. 연마해야 될 부분이, 갈아야 될 부분이 늘어나니까 지금 이렇게 됐어요. 아직도 이 부분이 좀 더 많죠. 이 부분을 좀 더 삭감을 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보면 이중각이 날 끝에 조금씩 이렇게 남았어요. 그러면 기본각 연마는 됐어요. 이 상태에서 30도로 기본각 연마를 다 했고 35도로 이중각을 연마를 해줍니다. 35도. 이제 다이아스톨은 됐고요.
이 기본 이중과 이 날끝만 연마를 하기 때문에 이제는 이거는 킹 1000번인데 킹 1000번은 연말에 사실 좀 세라믹 스토리인 흑막이나 소결식에 비해서 좀 많이 떨어지긴 합니다. 그래도 그 이중곽 부분이 연마 면적이 굉장히 적기 때문에 금방 연마가 돼요. 자, 좌우로 왔다 갔다 하면서 부어 넘어왔나 확인합니다. 네, 다 넘어왔고 한번 보죠. 보시면 날 끝에 1000번으로 지금 이중곽 연마한 겁니다. 스트로크 별로 안 했잖아요. 많이 안 했는데도 지금 금방 연마가 이렇게 돼버려요. 보시면 하얗게 지금 날 끝에 이중곽이 돼 있는 게 보일 겁니다. 이렇게 하면 이제 1000번 끝났어요. 그러니까 물숫돌의 연마 시간이 이제 확 줄어버리죠. 그 다음에 뭘로 할까? 되게 1000번, 6000번 많이 쓰시니까 6000번으로 한번 해볼게요. 6000번. 이게 6000번인데요. 좀 돌리고 예, 버가 넘어온 버가 아까는 1000번일 때는 굉장히 컸었는데 지금 이 상태에서 또 볼까요? 좀 약간 날끝 이중곽 부분이 더 반짝반짝거리죠. 네, 그러면은 이제 만약에 1000번, 6000번만 있다 그러면 이제 6000번 가장 고운 숫돌에 뒷날을 버 넘어온 것도 없애주지만 여기 보시면 상처 덧날에 의해서 날끝이 좀 상처를 많이 받아 있어요. 나무가 이렇게 가면 나무가 깎여 가지고 이 면을 뒷날 끝을 스쳐서 가겠잖아요. 그래서 뒷날 끝에 상처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넘어온 버도 없애줄 겸 그 상처도 미세한 상처도 없애줄 겸 해가지고 뒷날을 가지런하게 해주고 앞날 해주고 그러면 연마 다들 방금 안 보였을 것 같은데 보죠. 네, 지금 이중곽 이렇게 돼 있고요. 이렇게 돼 있고 뒷날 방금 6000번에 저는 8000번, 12000번에서 마무리를 하는데 6000번에서 방금 뒷날을 하다 보니까 약간 뿌옇게 되어 있긴 합니다. 근데 초벌수돌은 큰 상관 없어요. 예, 이렇게 지금 목선인 혼인 가이드를 이용해서 초벌수돌을 연마하는 방법은 이겁니다.
가장 핵심은 이거요, 이거. 이렇게 해서 돌린다.